얘기 나누셨나요? 오늘 뉴스탑10은 여기부터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두 번째 검찰 조사를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오전 9시 30분부터였으니까 8시간 넘게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건데요. 일주일 전 첫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조 전 장관은 이 취재진의 포토라인을 피해 직원 전용 지하자 주차장으로 비공개 출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검찰 소환 조사 하나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동훈 의원. 네. 정확히 일주일 전에 조사 때는 저희 뉴스탑10을 시작하기 전에 조사를 마치고 나왔거든요. 아직도 진행 중이다. 두 번째 조사는 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아마 9 to 5였던 것 같고 30분 오늘보다는 일찍 시작했던 것 같고요. 오늘은 9시 반부터 시작됐는데 지금쯤은 거의 마무리됐을 것 같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시절 때 그 검찰에서 발표한 그 이른바 검찰개혁 방안,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수사 관행 개선 방안이 되겠죠. 심야 조사 금지 이런 게 포함되기 때문에 스스로 거기서 이제 혜택을 받는 것 같고 수사는 마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국 전 장관이 그 진술서를 확인하고 날인하는 절차를 좀 꼼꼼하게 아마 검찰의 그 질문을 다시 한번 그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고. 아마도 그 지난번 1차 조사에서 한 절반 정도 물어본 것 같다고 검찰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비슷한 시간이니까 나머지 절반을 거의 물었다면은 어쨌든 그 수사가 마무리 단계가 되는데 실제로 마쳤다면은 더 이상 소환 조사할 필요는 없게 될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신병을 어떻게 처리할지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제 검토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가지 그 아까 우리 김 앵커가 비공개 소환이라고 그랬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건 비공개 소환은 아니고 비밀 소환 내지는 특혜 소환이라고 봐야 되겠죠. 비밀 소환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요. 조수진 부장. 그런데 말씀처럼 시간은 지난번보다 조금 늘어날 수 있으나 조사 태도 그리고 방식 판박입니다. 뭐 황제 소환 논란이 또 있는데. 네, 우선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검찰 직원들만 사용하는 엘리베이터로 조사실에 기자들의 눈을 피해서 올라갔다. 서울중앙지검에는 이 법원 쪽으로 난 출구 하나가 지하주차장으로 바로 연결이 되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자들은 그것을 비밀통로라고 하는데 조국 전 장관이 또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공인이라면 그리고 이 소환은 조금 전에 이도훈 위원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소환은 비공개 소환이냐 공개 소환이냐 그게 똑같이 1층 검찰청 현관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공개 소환은 공인인 경우, 국민적 알 권리가 높은 경우에 몇 시에 출두한다. 이거를 기자들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네. 그런데 계속해서 1층 현관이 아니라 검찰 직원들만 사용하는 비밀 통로를 통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며칠 전까지 법무부 장관이었던 사람이 할 행위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짚어봐야 되고요. 또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실이 아니다. 이 점을 강조해왔잖아요. 사실이 아니면 검찰청에 왜 당당하게 들어가지 못합니까? 당당하게 들어가면서 오히려 기자들한테 뭐뭐가 전부 다 거짓이기 때문에 내가 떳떳하게 밝히고 오겠다라든가 각오를 보여야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조국 전 장관 지지자들을 응집시킬 수 있는 역할이 되잖아요. 저는 그게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1차 때처럼 호칭은 교수님입니다. 전 법무부 장관이라 장관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할까? 우리가 이번에도 한번 관심을 가져봤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검찰이 어떻게 보면 저자세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수님인데 이것도 예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99년 온로비 사건인데요. 김태정 전 법무부 장관이 조사를 받았고 또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때 진영구 전 대검공안부장이 조사를 받았는데 이때는 아예 호칭을 안 불렀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부장님이라든지 장관님 이런 거 없이 그냥 질문만 계속한 거예요. 그런데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교수님이라는 호칭을 쓴다. 이것도 굉장한 배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수진 부장, 그러니까
검찰은 예우할 만큼 해주고 있고 호칭했던. 그런데 비밀 소환, 본인이 원해서 비밀 소환에다 여전히 진술 거부권, 본인이 일단 취할 것만 취한다는 비판에선 자유로울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오늘 또 지금 진술 거부권, 쉽게 말해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이게 재밌는 것이 지금 이 재판까지 염두에 둔 모든 전략을 짜고 있는 게 이광범 변호사, 전 내곡동 특검이에요. 근데 제가 서초동 쪽 알아보니까 이광범 전 특검이라는 거물 변호사가 묵비권 행사를 조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조금이라도 입을 열면 오히려 불리해진다. 지금 검찰에서는 묵비권 행사에도 증거가 차고 넘치기 때문에 자신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절 대응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네. 지난주에, 그러니까 일주일쯤 만에 조 전 장관이 두 번째 검찰 조사를 받는데 일주일 동안에 정경심 교수 면회를 거의 매일 가다시피 했거든요. 이것도 대비 차원이었는데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아요. 오늘 또 조사를 받고 나서 또 정경심 교수 면회를 하고 이 부분입니다. 그거는 대비 차원이 아니야. 대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조국 전 장관이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면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으로 본인이 이제 선임계 되고, 그리고 변호인 접견 통해 들어가면 녹음이 안 되는 그냥 투명한 플라스틱 방 안에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수사 대비 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조국 교수는 변호사가 아닙니다. 그냥 법대 교수예요. 변호사 자격이 없어요. 그럼 변호인 접견 못 해요? 남편에서 일반 접견하는 거예요. 그 일반 접견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되는데 이게 다 녹음이 됩니다. 그리고 그 녹음 파일은 검사가 언제든지 구치소에 요구해서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정경심 교수와 두 사람이 뭐 짜고 무슨 얘기했다, 무슨 이런 뭐 말 맞추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말 맞추기 정황이 있으면 검찰은 더 좋을걸요? 그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인멸 정황이 어디 있다고요. 그러니 지금 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 조국 교수의 정경심 교수에 대한 접견은 그냥 남편이 부인 보러 갔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 저기서 어떻게 말 맞추기나 수사 대비 이거는 원론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예. 자, 우선 가족 간의 면회는요, 시간은 10분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녹음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조금이라도 이야기하는 게 검찰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문제는 원칙이에요. 이런 어떤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면회, 가족 간의 사건일 경우에 누구는 면회를 허용하고 안 한다면 그건 검찰이 비판받을 태도입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돼야 되기 때문에 가족 면회, 이것도 계속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예. 이게 이제 정유라 씨 때 얘기를 자꾸 나오는데, 정유라 씨 결국 기소도 안 됐어요? 뭐 혐의 있었지만. 근데 어머니 최순실 씨 못 보겠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금 조국 교수가 정경심 교수를 면회고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그때 특검이나 검찰에서 정유라 씨가 어머니 최순실 씨 못 만나게, 그게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조금 저는 무리 있었던 조치인 거죠. 왜냐하면 그때도 정유라 씨가 들어서 무슨 얘기가 있어요. 녹음 다 되는데. 두 분이 좀 지적해 주셨던 그 면회, 부인 면회 논란 관련해서 과거 영상 한번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어제 장관 임명 관련해서 사과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검찰 추가 수사 받으셨나요? 컴퓨터에서 인터넷 조사가 발견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검찰이 공정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오늘 교수님과는 어떤 얘기 나누셨나요? 체크를 해보니까 3일 한 번꼴로 정경심 교수의 면회를 나섰던데 일단 취재진의 질문에는 전혀 답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김종욱 교수님. 네. 지난번에 일주일 전에 1차 조사 때 마치고 난 다음에 조 전 장관이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밝히겠다고 했는데 오늘도 사실 끝나고 나서 입장이 뭐 변함이 없겠죠? 예, 제가 볼 때 변함이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진술 거부하는 게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전 적어도 공인으로서의 과거가 있었다면 좀 핵심적인 사항은 얘기를 하는 것이 국민에게 알 권리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것도 안 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때 공인의 입장이 아니라 철저하게 피의자의 입장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겠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조국 일가는 다 동일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급적 조사에 최대한 응하지 않고 그다음에 조사를 하고 있는 검찰의 내용들을 알아서 거기에 대응하는 변론 전략을 짠 것 같은데요. 저는 진짜 이런 모습이 아까 말씀하신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에 대해서
조국 교수가 그런 생각을 왜 안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뇌물죄와 관련해서 그것을 피해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문제가요. 예. 저는 그렇다면 지금의 상황은 더 이상 뭐 조국 교수의 어떤 진술로서는 뭘 밝혀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이 입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다. 그래서 과거에 보면 그 정호성 그 전 비서관 휴대폰 가지고 검찰이 얘기한 게 있지 않습니까? 녹취 파일 10초만 공개해도 촛불은 횃불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고, 당연히 조국 교수 개인 연구실에 있는 PC를 확보했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증거, 과거 정경심 교수처럼 본인이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본인의 목소리로 입증되는 녹취록, 또는 검찰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제기하는 나중에 이제 구속영장 발기 후에 실질영장 뭐 심사 이런 과정에서 밝혀진 문제인 거지. 그래서 지금은 전혀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계속 고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도원 의원님, 화면 같이 보실까요? 오늘 검찰 관계자는 조사가 그러니까 세 번째로 부를지 말지는 오늘 조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 그럼에도 진술 거부권을 계속 행사한다면 지난번에도 입시비리 절반밖에 못 물어봤다고 하는데 오늘도 이 조사의 진도가 나갔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국 전 장관이 받고 있는 혐의가 그 입시비리, 그다음에 펀드 관련된 거, 그다음에 이제 웅동학원 관련 비리인데, 웅동학원 관련 비리는 조국 전 장관의 동생 그 공소장을 보면은 2006년에 그 이른바 위장 소송 당시에 이사들에게는 통보하지 않았다고 거기에 공소장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조국 전 장관에게 혐의를 묻지는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 공소시효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웅동학원은 일단 주력 수사 분야가 아닌 것 같고, 지난주에 입시 비리를 위주로 물었고 아마도 오늘은 이제 펀드를 중심으로 물었을 것 같은데, 아마도 펀드 관련해서 이제 새로운 상황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2018년 1월 달에 그 청와대에서 4천만 원 또는 5천만 원을 보내서 그 돈으로 WFM의 그 차명 주식 12만 주를 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그 바로 직전에, 그게 이제 1월 말인데 1월 9일부터 22일 사이에 수천만 원을 투자해서 그 WFM 주식을 사고 거기서 1,600만 원 정도의 이익을 얻게 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정경심 교수는 아마도 거기서 실질적으로 돈을 벌게 되니까 차명 주식에 대규모로 투자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남편인 조국 전 장관에게 전혀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거는 굉장히 합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집중적으로 묻고, 또 이 사건이 왜 중요해지냐면은 지금 그 검찰에서는 그 부정 그 수익이 1억 6천만 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1억, 그게 만약에 뇌물로 인정이 되면은 1억 이상의 뇌물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조국 전 장관에게 그 10년 이상의 징역이 구형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뇌물 사건은 그 굉장히 그 중요한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도 상황이고 검찰의 발언을 좀 종합해보면 때문에 김태현 변호사님, 네. 그냥 오늘 조사를 끝내고 뭐 잠시 뒤에 끝날 수도 있지만 두 번째 조사까지만 하고 검찰이 곧바로 신병 처리를 한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진술 거부권을 할 때나도 검찰은 준비된 거에 대한 기본적인 건 다 물어볼 거예요. 핵심 증거라든지 그런 물증이라든지 관련 자료 이런 거는 꺼내지 않을 거예요. 예. 기본적인 거. 그러니까 예를 사모펀드 있죠. 그 다음에 입시비리 있죠. 다 물을 건 물을 겁니다. 이제 문제는 뇌물혐의인데, 저 뇌물 문제 같은 것까지도 오늘 나름대로 물었으면 오늘 조사가 오늘로서 마무리된다고 볼 수는 있어요. 뭉피권 행사하더라도. 근데 예. 아직 뇌물 혐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묻지 않았다고 보면 그럼 한 번 더 소환할 수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검찰이 준비한 것들 다 묻는 게 조사의 완결이라서 오늘 이제 조사가 끝마칠 거냐는 거는 지금 속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뇌물 문제를 오늘 질문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뭐 오늘 조사가 종결되든 뭐 다음 주에 종결되든 간에 중요한 건 신병 처리인데, 예. 영장은 칠 거냐 안 칠 거냐는 건 결국 저 뇌물 문제에 대해서 검찰이 어느 정도 자신이 있느냐.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뇌물 혐의 입증받기 위한 두 가지 쟁점들을 어느 정도 검찰이 입증할 수 있는 증거라든지 증언을 확보를 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영장 청구 여부 결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한두 번 정도는 더 부를 수도 가능성도 있죠. 있습니다. 네, 그건. 지금이 6시 12분이니까요. 9시 30분부터 조사가 시작됐으니 거의 9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조 전 장관이 귀가했다는 소식, 워낙 깜깜이 소환 조사기 때문에 귀가했다는 소식은 아직까지는 저희한테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조국 전 장관의 두 번째 소환과 함께 아주 잠깐이라도 짚어봐야 할 인물이 있습니다. 조수임 부장. 네. 저희가
다음 주제로 만나볼 유재수 전 부시장 얘기를 여기서도 잠깐 끌어볼게요. 왜냐하면 조 전 장관의 오늘 진술 거부건이 이 민정수석실 2년 전에 이 유재수 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도 이것조차 본인이 관리하기 위해서 오늘 진술 거부권 행사하는 거다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자, 우선요. 예. 오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소환을 됐어요. 검찰청은 다릅니다. 그거는 서울 동부지검인데 하필이면 조국 전 장관이 두 번째 소환된 날 유재수 전 부시장도 소환이 된 거예요. 그렇죠. 이 의미는 뭐냐면 유재수 전 부시장과 관련한, 그러니까 2017년에 있었던 청와대 내부의 감찰이 조국 민정수석 시절에 어떻게 갑자기 중단이 됐을까, 이거를 함께 조사하기 위해서 예. 어떻게 보면 조국 전 장관의 사건에 대해서 수사의 어떤 속도를 어느 정도 늦춰왔다, 이런 해석이 가능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유재수 전 부시장 같은 경우에 같이 불러야 지금 불구속 상태인 조국 전 장관이 유재수 전 부시장한테 물어보지 못할 거예요. 예. 어떤 이야기 했을지. 그러니까 같은 날 조사를 한다, 이것 자체가 굉장히 그 상징성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유재수 전 장관 사건 같은 경우에는 2017년에 여러 가지 지금 나오고 있는 각종 의혹이 당시에도 청와대 특감반에서 논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중단이 됐어요. 그리고 당시에 이인걸 특감반장이 고성을 지르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까지 했다는 정황으로 볼 때 이것은 조국 민정수석 정도가 아니면 중단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게 바로 직권남용이에요. 그렇다면 직권남용에 대해서도 지금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런 사안이 되고, 오늘 지금 어떻게 조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예. 이 부분, 그러니까 유재수 전 부시장과 관련한 부분, 유재수 전 부시장이 오늘로만 조사를 끝내느냐, 그것이 조국 전 장관의 신병 처리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방금 조순인 부장이 큰 틀에서 이 얘기를 하나씩 짚어 주셨기 때문에요. 자연스럽게 다음 주제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바로 확인합니다.